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설화당 용궁아 씨입니다. 어쩌다가 무당이 되신 거예요? 지인이 점집을 한 걸 우연히 SNS로 보고 점집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들었던 거죠. 신아버지를 찾아뵙고 그냥 가야 된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냥 웃으셨어요.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평소에 점집을 좀 다니셨어요? 살면서 한 10번 정도. 되게 젊으시잖아요. 자주 가셨네.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사람에게도 많이 치이고 일도 자꾸 안 풀려서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내가 눈앞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그게 자꾸만 엎어지는 것들. 그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평소에? 친구가 없어서요. 그냥 신당집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점사를 보고. 그게 일단 기본. 초 올려두신 분 계속 기도드리고 일해야 되시는 분들 또 기도드리고 그런 식으로 일상이 그냥 하루 종일 무업인 것 같아요. 24시간이. 신병이 뭐예요? 신병이라고 하면 귀신 때문에 아픈 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 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귀문이 열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귀문이 열려 있으니까 신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신병의 증상들이 좀 있어요.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지 보고 움직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몸이 이유 없이 아파요. 병원에 가도 괜찮대. 근데 계속 아파. 첫 번째, 몸이 아프다. 두 번째는 자꾸 내가 열심히 일을 해. 근데 하다가 끊기고 금전적인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된다. 세 번째, 계속 잘 때나 지나갈 때나 소리가 들린다거나 향 냄새를 맡는다거나 이런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체험을 해요. 네 번째는 연애. 인연이 자꾸만 갈라져요. 이유 없이 인연줄이 터져요. 나는 그러면은 내 인연은 뭐지? 이렇게 앓는 것 또한 신병이에요. 그래서 신병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재혼을 했어. 그리고 또 이혼을 해. 그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연줄이 계속 터진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는데 또 나도 이혼을 하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상을 알고 해결을 해나가시는 것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오시기 전에 짜증이 막 나요. 이 사람의 평소에 이제 감정들을 먼저 느끼게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오시자마자 십자가가 걸어 들어와. 기독교인이시죠? 맞다 해요. 십자가가 다리가 두 개가 달려서 이렇게 걸어들어요. 문에서 입구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십자가가 보여. 십자가가 막 이렇게 걸어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보여져요. 점 보러 오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 다르겠네요.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요. 화경이 근데 보일 때는 보이는데 또 안 보일 때는 먼저 그냥 말이 툭툭 나갈 때가 많아요. 사업 때문에 왔구나, 연애 때문에 왔구나, 이직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먼저 말이 나가는 경우 많죠. 궁합이나 연애운 정말 많이 보러 올 것 같은데 어때요? 오히려 요즘에는 금전, 돈, 먹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그걸로 많이 오세요. 좀 잘 되면서 오시면 좋은데 다 힘들어서 오신 분이 너무 많거든요. 10명 중에 8알은 직업이 일정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살아오시면서 계속 툭툭 끊기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런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금전에 너무 치여서 돈이 많이 새시는 경우, 그렇게 큰 틀로만 봤을 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보통은 오세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예를 들면은 맡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을 달래드려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가고, 아니면은 이 사람 자체에서 의지가 너무 약해. 그거에 대한 비방을 얘기를 해주고 운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변인, 사람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 하게 돼요. 귀가 너무 얇은 거지. 사실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귀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 당시엔. 근데 항상 읽고 나면은 아는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당한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 사람 때문에 망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 벌어도 모이지가 않아요. 계속 돈을 벌기는 해. 금전은 계속 들어와. 근데 맨날 돈이 없대. 자꾸 사치를 쓰게 되는 경우, 아니면 술, 그런 유형으로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투기,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날리는 분들이 있죠. 헤어지고 보니까 그때 그 사람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날 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 좀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나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사람, 심적으로 제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방법도 있었네, 계속 내가 깨닫고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해주는 사람, 그게 저는 좋은 인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분명 헤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돌릴 수는 없는 게 저는 연애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헤어지면. 한번 헤어지면 단호히 끊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재회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재회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 고쳐서 못 사요. 부모가 반대를 해서 헤어지는 커플이 있잖아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인연은 대부분 뭐 안 좋은 건가? 그럼요. 왜냐면 조상에서의 이 합 자체가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 적에 보통 아세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니면은 그냥 신적인 걸 제외하고 그냥 얘기를 해도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남자가 별론 거지. 여자가 별로던가. 많이 사셨었잖아요. 세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른들의 눈에서는 어른들의 말을 듣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저희 신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무리 좋은 신발이고 좋은 옷이더라도 내 몸에 안 맞으면 입을 수가 없다. 네. 혹시 동티라고 아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썰이 있어요. 제 썰은 아니고 친구 썰인데 가명을 보라라고 할게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보라가 남자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자꾸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계속 손재수, 몸 다치고 계속 이런 일들이 3개월 동안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보라의 어머니가 아는 지인분이 무당이셨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오셨대. 근데 너 그 집에서 뭐 가져온 거 없어? 라고 무당분이 말씀을 하셨대요. 모르겠는데 원래도 정신이 좀 없는 애였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 있다. 옷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 옷 가져온 거 빨리 다시 갖다 줘. 너무나 잘 믿던 무당분이어서 다시 돌려주고 난 뒤로 너무 괜찮아진 거죠. 근데 신기한 건 그 남자친구는 걔가 그 옷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계속 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 옷을 돌려준 뒤에 괜찮아졌고 그 남자친구랑은 헤어졌죠. 왜냐면 너무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물건은 절대 함부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지금 그냥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도 그 옷에 여자 영가가 있었다고 저는 계속 보였어요. 이게 내가 동티가 있는지 물건이 알아요. 그럼 그 물건을 그냥 버리면 되나요? 그게 제일 좋죠. 털을 풀러 갔을 때 이야기인데 거기서도 이제 털을 풀면서 문제되는 물건이 있다라고 보여지면 형체가 계속 보이거든요. 그 물건의 그 기운이라던가 그 형체가 보여요. 그거를 소각을 해요. 저희도 가져와서. 네. 밤에 야식 먹는 사람 꼭 보세요. 그리고 과식하시는 분들.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귀문이 열렸다라는 거를. 왜냐면 증상이 없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 증상이 귀신에 의하여, 조상에 의하여 라고 생각을 못하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 경험담인데 하루에 그냥 한 번에 7끼를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풀린 듯이 먹어요. 꼭. 눈 떠보니까 내가 이만큼 다 먹었네? 이랬던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귀신밥 먹는다, 조상밥 먹는다. 특정한 음식이 계속 주기적으로 땡긴다라던가 예를 들면 단 거 아니면 계속 먹어도 공허해. 그런 경우 한 번쯤은 의심해봐도 좋습니다. 음식에 미련이 많은가 욕심이 많은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귀신밥을 먹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무당이 돼야 돼 라고 얘기를 듣기 전에는 사실은 인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신 선생님을 만나면서 무당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깨달으니까 나도 그때 이랬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했었겠구나. 오히려 알면은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그냥 모른 채 살아가신다면 그렇게 계속 사셔야 하는 거죠. 해결책은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선택은 몫이에요. 왜냐면 의지 자체도 없으면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의지를 하려고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단 먼저 깔려 있어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가시면서 막막하고 힘든 부분은 누구나 다 있어요. 하지만 노력으로만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그 의지로
찾아오신다면 언제든지 잘 될 수 있도록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남생 하는 일이 뭐냐고요. 무남생